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로 학교라는 공간의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에서는 학교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해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바꾸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민과 학교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에 대한 고민과 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경남도 의회 박동철 의원 나오셨고요. 이미 학교시설 복합화로 다양한 시행착오와 성과를 경험한 바 있는 밀양 밀주초등학교 박순걸 교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학교시설 복합화인데요. 옆에 나와 계시는 박동철 도의원을 주체로 경남도교육청 학교 복합시설 설치 그리고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날 많은 분들이 학교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또 토론회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주제 가장 핵심 키워드인 학교 복합시설이 무엇인지 또 이걸 설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와 지역 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 복합과 복합시설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서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학생의 교육 활동을 돕고 지역 주민의 문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등의 유휴부지에 대표적인 돌봄 시설인 늘봄학교, 도서관, 주차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우리의 미래 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토론회는 경남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 이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당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네. 서울, 경기, 부산 등 5개 광역지자체는 교육청 학교 복합화 시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창원대학교의 송광태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복합화 시설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학교 복합 시설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치보다 매우 빠른 인구 절벽의 시대에 미래의 우리 학교가 공간의 혁신을 통해 평생 교육, 평생 돌봄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도 조례 제정과 규칙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학교 공간의 공유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네. 조례 발의자로서 경남도의회 그리고 지방자치 및 분권 전문가 학교 복합화 전문가로서 학교교육개발연구원 그리고 경남교육청 창원시의회와 시정연구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이 함께하는 열띤 토론회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밀주초는 현재 학교 복합시설이 이미 설치가 된 학교죠? 예, 예. 네, 그럼 어떻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설치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밀주초의 복합시설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주초의 가장 중앙이라 할 수 있는 1층 중앙홀을 네. 도서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센터로 만든 것이고 체육장 위주의 운동장을 생태 환경교육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시작은 소수의 교직원과 고학년 남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학교의 공간을 네. 저학년 여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도 고루 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로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무실과 행정실, 교장실로만 구성되어 있는 1층 중앙을 탁 틔워서 복합문화센터로 만들어 수업 중에는 학생들 그리고 방과 후에는 학부모 그리고 주말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곡동은 밀양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휴식 공간, 녹지 시설 등의 주민 생태 공간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본교의 복합문화센터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녹지 시설을 제공하여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생태운동장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현재 있는 학교, 또 학교 내 공간이 남아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 위기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입니다. 네. 올해 경남도 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147개 학교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세가 농어촌에서 도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도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의 경우 582개교가 벌써 폐교되었고 전남과 경북에 이어 폐교 학교 수가 많은 세 번째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3,900개에 이르는 학교가 폐교되었고 네. 매각이나 활용도 되지 않는 미활용 폐교 또한 현재 350개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밀주초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나요? 예, 밀주초가 있는 이 가곡동이라는 지역이 네. 영화 밀양 아시죠? 네. 밀양의 주 배경이 될 정도로 전형적인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시 공동화로 인해서 지역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아왔던 학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정 형편이 좀 괜찮다 싶은 아이들은 모두 신도시로 떠나버리고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보육시설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밀주초의 대부분을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지역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지역 학교들에 비해서 1년 전에 육학급 규모까지 학교가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와 동창회로부터 조만간 밀주초가 폐교가 될 것이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지역의 맘카페에서 밀주초 학부모들에게 질 떨어지는 밀주초의 아이들을 왜 보내느냐고 할 만큼 학교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네. 학교의 우중충한 이미지만큼 아이들 눈빛도 생기도 없었고요. 학교는 놀고 싶지도 않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학생 수 감소로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의 학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기가 가득 돌아야 될 학교인데 예.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한 후에 이 밀주초에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학교의 복합시설을 설치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맛집처럼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다는 거죠. 아, 정말요? 예, 6학급에서 11학급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네. 했습니다. 복합시설이 그 학생 수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학교 시설의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미안해하지 않게 됐다는 것. 네. 예,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학부모가 교사 학생과 함께 교육의 3주체임에도 늘 학교에서 손님 취급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은 학교의 교육 주체로서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학교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복합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주말에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까지 학교의 각종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말에도 학교에서 심과 놀물 위해 찾아오고 있고 또 학폭이나 민원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 반대하던 선생님들도 긍정적인 변화에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학교 복합시설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 네, 그 그렇습니다. 지역별, 학교별로 다 특성이 다를 텐데요.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가 될 때 이 다른 유형들이 유형화가 돼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학교 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방과 후 교실과 연계된 늘봄학교 형태의 거점형 돌봄센터의 기능을 갖춘 형태와 네. 그 외 중고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도심의 형태에 따라 신도시형, 구도심형, 농산 어촌형으로 구분하고 공공문화,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여 정주 여건의 개선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형태로는 밀주초등학교 그리고 의령 고등학교와 같은 경우가 교육청 자체 사업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예, 이것 또한 잠깐 분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형 학교 복합화 시설은 돌봄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을 갖추는 250억에서 350억 원 규모의 시설로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는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하나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지원 또한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 사업인 밀주초등학교의 경우로는 네. 사실 그 총 사업비가 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 도서관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주말에도 개방하여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복합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학교 복합시설 설치의 목적과 취지도 너무 좋고 또 순기능이 꽤 많아서 설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반대 여론도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 이유가 대표적으로 교내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성이 커진다. 또 시설물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밀주초의 경우에도 실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전에 이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학교가 감옥처럼 완벽한 보안과 통제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면 네.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막기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학교는 수없이 많은 학원차들과 택배 차량 그리고 학부모들이 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배움터 지킴이 한 명에 의존해서 범죄자를 막겠다는 것은 학교의 모든 책임을 저는 떠넘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마을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밀주초는 학부모회가 잘 조직되어 학교의 곳곳에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함께 보살피고 그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안전은 수업이 진행되는 일가중일 때거든요. 네. 등하교 시간과 주말만큼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아이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관리의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학생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학교가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지만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관리하고 예산을 나누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밀주초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회가 MOU를 맺어서 학교의 성장을 통해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차를 좁히고 결국에 순조롭게 설치가 됐잖아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제 구조의 그 학교 중앙 현관과 정통적인 운동장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요. 솔직히 학부모와 학부모 동창회에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교육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복합시설의 가치와 철학을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마을과 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학교의 시설들이 주중 일과 후 주말마다 굳게 문을 닫는 것은 마을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도 크나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손을 잡고 소통할 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작업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전문가를 초청한 교직은 설명이 됐고요.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도 나누고 학부모와 지역민을 초청한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복합시설 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소통하면서 조금씩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고 네. 복합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가꿀지를 고민하면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방법, 또 설득과 이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고견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박동철 의원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학교 복합화 시설의 진행은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더 많은 소통과 학교 시설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본 토론회를 위하여 학교 복합화에 대한 경상남도의 학교 복합화 인식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네. 역시 개방 시간의 확대와 개방 시설의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습권과 학생 안전의 확보 필요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기법의 우선 적용과 안전망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상시적 협력 구축도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 선례로 꼽히는 학교의 교감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회와 도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있으시면 제언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네. 지역과 마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와 마을에 대한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학교와 마을이 협업할 때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대한 책임을 학교만 짊어지는 것은 잘못된 교육의 방향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고 짊어질 때 국가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담을 쌓고 교류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학교의 복합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시설의 관리와 책임을 학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함께 관리와 책임을 짊어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마을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철 의원님과 또 도의회 교육위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모 사업의 주요 일정은 올해 4월부터 사업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사업 공고 및 공모 접수가 5, 6월 달에 되고요. 네. 공모 심사, 사업 확정 및 예산 교부가 9월 달에 그리고 개별 사업의 착수가 10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 경남교육청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형 학교 복합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초등학교, 의령고등학교와 같이 학교 혁신 공간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경남의 경우 조례와 규칙 등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가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의 개방과 복합화, 그리고 복합화 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공동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남도의 박동철 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존 수영과 독서 연계 활동, 또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즐기고 지역 주민들 역시 학교에서 훌륭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